자, 이제 지금부터는 말이죠. 그 재배하는 방법이 아까 저 일반형하고 수목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식거리를 얘기할 적에 일반 재배일 경우에는 120에 40, 수목형 재배할 때는 150에 50 이렇게 더 널찍널찍 심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관행적인 구기자 재배의 단점이란 관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농가에서 구기자 농사 짓는 분들이 하던 것이 그냥 놔두니까 그분 말이죠. 저게 한번 놔두고 보자고요. 놔두면은 지금 한 4개, 5개씩 가지게 생기는데 점점 더 생깁니다, 이게. 그럼 이제 크다 보면은 지들끼리 부대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사람도 그려. 저기 저 지하철 타고서 갖다가 밀어놓고랑 꼼짝도 못하고 이거 팔도 못 피고 죽겠어. 근데 좀 널찍해지면 싹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저게 이제 빡빡하게 올라오다 보면은 팔도 못 펴. 그래서 거의 이렇게 올라와. 그러다 보면 늘어져. 원래 그 부들부들하게 딱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면서 사방 능수버들 같이 그렇게 늘어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바람도 안 통하고 아주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낮게 재배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식물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곰팡이가 됐든 세균이 됐든 지중해서 땅 속에서 월동을 하고 땅 속에서 전파가 되고 땅 속에서 크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비가 막 오면 이게 낮기 때문에 막 튀어. 그 비가 와 탁 하면은 무슨 유리판에 뭐 치는 건 아니어서 툭툭 이렇게 물방울 뛸 때 보면 이렇게 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식물체에 잎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뒷면에 가서 기공이, 숨구멍이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그럼 이리 튀어, 이렇게 기공. 그럼 가서 숨구멍을 막아버리든지 병균이 그 숨구멍을 통해서 전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무슨 농사를 하더라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일 떡잎 밑에 잎은 시커멓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들. 상추를 따먹어봐도 그렇고 배추 농사도 보면 껍데기가 제끼고 좀 배추는 꼭 안 그래. 그 병은 아니겠지만서도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상추 심어보고 아욱 심어보고 했으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빗물에서 특히 이제 가지과가 이제 고추도 가지과 그러는데 고추도 탄저병이 제일 그 치명적인 병입니다. 구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탄저병이 구기자 열매에 이파리에 튀기도 하지만 열매에 가서 튀어버리면 가지고 그 탄저가 열매에 붙어버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바람이 한 통에 속으로다가 꽉 차면 말이죠. 그래서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고 습하지요 당연히. 그러면 병 진전도 빠르고 속에는 썩어. 바람 안 통하고 햇빛 안 들어가고 이러면 썩어요. 그래서 매년 그러고 이러면 그거 갖다가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잘라서 새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품도 많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하던 이 뒤에 이제 사진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하던 옛날 농사법으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갖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옛날 재래종에 비해서 세력이가 수세가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옛날식 재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낸 것이 수목형 재배 기술이라고 하는 수목 나무같이 키운다고 해서 신재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행 재배를 하게 되면은 내비두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람 드나들기도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 이거 여기서 열매를 딴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죠.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전부 쪼그리고 가서 이렇게 헤쳐가면서 한도씩 땄으니 그간 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그 병 들고 뭐 그런 둘째 치고 수학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는 가로수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가로수같이 키우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크죠. 이 정도는 키울 수 있죠. 한 90cm 정도? 이런 정도 키워놓으면은 이게 이제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런 데서 자꾸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있는 소나무고 뭐 이렇게 가꾸려면은 옆가지 난 거 전부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중심에 왔을 때 요거는 120cm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cm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cm. 요거는 안 보이죠. 이거 40cm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근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밀식을 했었어요. 예. 밀식은 빡빡하게 심는다는 얘기고 소식은 드문드문 심는다는 얘기. 전부 이게 농업 용어가 일본 애들한테 배운 거라서 전부 그 밀식 소식이 일본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이제 2월 초에 삽수를 준비한다는 거는 2월 초에 이제 그 땅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전부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상태, 단으로 먹고 온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해서 그냥 두면 마르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3월 중순경에 포장을 경운하여 밭을 갈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 이제 우리는 젊어서부터 가서 저 진흥체에 가서 그 일 하다 보면 어디 갔냐 그러면 포장 갔어요. 어디 가셨냐? 포장에 가셨어요. 포장이라는 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 누구 찾아? 포장에 가셨는데 어디요? 포장에 갔다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밭. 그래서 밭을 간다. 경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이랑 사이를 아까 얘기한 대로 1.5 내지 2m 정도로 넓게 만들고 배색 비닐로 멀청한 후에 5, 6cm 가격으로다가 45도 각도로 다 꽂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삽식 후에 신초가 나오면은 신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초가 나오면 그 중에서 좋은 곳으로 2개 정도를 지주로 세워서 유인한다. 그러면 지금쯤 저걸 갖다가 이따가 이제 한번 누구 개인적으로 보세요. 풀 뽑다가 봐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게 한 3개, 5개짜리도 지금 나와 있어요. 내 보니까는. 그러면 그 중에서 실한 놈은 우에 놈이에요. 밑에 있는 놈보다. 그러면 이거는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서 한 2개 정도만 남기는 것이 다음 주에 자르고 그 다음 주에 잘라도 돼요. 하지만은 그동안에 어차피 잘라버릴 놈이 양수분을 먹으니까는 이거 일찍 잘라주면 이놈들이 더 먹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쯤 밑에서부터 잘라서 2개, 3개 정도 남겨놓든지 그러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서 또 왜 또 낳으면서 그러니까 잘라서 2개 내지 2개 정도를 남겨서 그거를 근데 저건 너무 빡빡하게 심어서 지지대를 거기다 박아서 지지대를 박아서 2줄기 정도만 해서 뭐 슈퍼에서 뭐 바나나 같은 거 사면 봉지에 이렇게 묶어지는 노란 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꽉 조여 목 졸르면 죽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면은 하나에 한 개씩 설치하거나 좀 굵은 놈을 갖다가 3포기 내지는 5포기에 하나 정도 세우고 고추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추대를 하나씩 하는 경우도 길게 녹선 중간에 이렇게 녹선 갖다가 줄을 이리 갖다 저렇게 안 씻어지게끔 해주는 방법으로다가 근데 여기는 실습 삼아서 근데 저건 너무 빡빡하게 심어서 몇 포기만 한 이 정도에 하나씩 해서 여긴 그냥 놔두고 나중에 어차피 저게 뽑아내야 할지 모르겠네. 이래 녹선 갖다가 그 파이프 같은 거 사달라고 그래요. 그거 저기 90cm 120짜리로다가 고추대 세우는 거 그 저기 양은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비싸 그거. 그거 한 다발에 50개짜리가 얼마더라? 내가 작년에 주말 농장 안 하고 재작년에 사놓은 거 우리 집에 몇 개 있는데 그걸 갖고 오든지. 그래 그거 박아놓고서는 거기다가 2개만 해서 이렇게 좀 붙들어 매주면 올라가는 대로 자꾸 붙들어 매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끈으로 유인한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상태. 요 상태니까 여기서 보통 보면 요거 2개만 남겨놓고 전부 잘라버리고 이 옆으로 자빠졌으니까 지지대 세우고서 이렇게 잡당겨서 묶어주란 말이죠. 똑바르게 올라가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건 이제 그로스 튜브라고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더 가면은 이거보다 더 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다 보면 여기서 자꾸 나와. 여기서 또 나와 밑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거 걷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그로스 튜브라는 거 갖다가 이제 짱구는 거에서 이렇게 채워가지고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구기자 농사 때문에 로컬에서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거 갖다 내주면은
이 측지 발생을 좀 억제를 해주는 효과인데 우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손으로 보이는 데로다가 자 꺾으면 되는데 잘못하면 가정이 찢어지면서 나무 껍데기를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 그 전정가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끊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저 질된 소원한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 키운 거예요. 딴 것들이 이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한 놈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묶어주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묶어 올라가다가 이게 제 키가 174인가 그래? 그 전에 77이라고 썼었는데 자꾸 구부러져서 이제 줄어 키가. 그리고 제 몸은 174.5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피고 해도. 그러니까 한 100 정도면 한 이 정도 되나 1m면? 요 정도. 그러니까 120짜리는 해야지 저거 지지대를 묶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90 내지 100cm 정도 자라면 끝부분을 적심은 대가리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적심해주고 상부 15 내지 20cm 부분에 생장한 가지만 재배해서 15 내지 20cm에서 이거 잘못 알아듣겠죠. 예? 자, 끝부분을 적심하고 상부 15 내지 20cm 부분에 생장한 가지만 재배해서 15 내지 20cm에서 존재해라. 그래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끊어주면은 생장점이 크로스 포인트가 끊기게 되면은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다시 클름이 나옵니다. 가지가. 그럼 이렇게 또 커.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졌는데 여기서는 더 못 커 이거는. 여기 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이게 나와 이렇게. 여기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그런데 이것들은 약해. 늦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놈을 15 내지 20cm 정도로 갖다가 여기서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놈들. 그러니까 하나만 두는 게 아니야. 몇 개를 둬. 그러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일부러 유인 안에들은 가지가 이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키웠어. 근데 여기 잘랐어. 그러면 내비두면 또 나와. 그러면 한 3번 정도로 해주면은 여기 자르면 여기서 나오지 또 자르면 거기서 또 나오지 막 그러다 보면 결과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달리는 가지. 열매가 달리는 가지를 이제 그 원지둥 그 첫 번째 나온 거 잘라. 두 번째 나온 거 잘라. 세 번째 나온 거 잘라. 그러면 여기서 늘어지고 여기서 늘어가면 몇 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길게 이렇게 길게 내려가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 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이게 늘어져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러면은 보기에도 좋아요, 그죠?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한 1m 50 간격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특임. 그러니까 밭에 몇 폭이나 심었는지 하여간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미나 이거. 그러고 내가 저 화분에 심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동양이니까 집안에서는 안 돼. 그지? 햇빛 잘 보는데 앞에 그랬잖아요. 물 빠짐이 좋고 따뜻하고 햇빛 잘 보는데 많이 보는데 거기다 심어줘야 돼요. 근데 저기도 아마 이게 북향인가 여기가 이 밭이. 예, 그래서 여기도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향에다가 하루 내내 햇빛 좀 들게 하는 데다가 집이 그런 데 같으면은 근데 베란다나에서는 조금 좀 아무래도 채광량이 제한을 받아서 화분에 밭에다가도 한번 큰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나면은 보기 괜찮아요. 그래서 밭에서도 몇 포기 정도 제가 얘기한 대로다가 지주대서 이렇게 해놓고서 자르고 쫙 늘어지면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결과지를 이렇게 길게 유인하면 수학 작업 이용이 오고 기계화에 유리하다는데 이거 기계화는 요원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그 충남에 이 구기자 연구했던 친구들이 그 개발한 것이 또 진동 수확기라고 만들었어요. 나뭇가지에다가 탁 배터리 저에서 바이브레이터죠. 그러니까 드르르르 흔들어주면 밑에다가 이게 좀 이거 부직포 깔아놨잖아요. 이거 빡 흔들어대면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 안 떨어졌다. 그 이제 조금 일찍 달리는 놈들 그런 놈들이나 떨어지고 뒤늦게 꽃핀 놈들은 덜 떨어지니까. 근데 저거 사람 손으로 하나 안 딸려봐요. 얼마나 품이 들어가요.
그 아로니아는 포도송이가 송이니까는 수확하기 편해. 브루베리는 하나하나 따야 돼, 그죠? 브루베리가 더 비싸. 품값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구기자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사실은 좋지만 이거 병 때문에 이 탄저병이 잘 된 것 같은데도 이 열매에 탄저병이 오기 시작하면은 근데 하여간 날씨하고 반타작이에요. 굳은 날 많으면 병 많이 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제 수목형으로 재배를 하면 도장지가 발생하는데 그로스 튜브를 사용한 도장지 발생도 억제하고 생충. 도장지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 자꾸 나와 이게. 저거에서 이렇게 봐서 열매가 달리고 하기 이전까지는 여기서 자꾸 측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품 들어가다니 자르는 것도. 그러고 가위 가지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가서 손으로다 쉽게 하려다 쭉 가정이 찢어지면 죽어. 그러니까는 이런 그로스 튜브를 씌워 놓으면은 요게 좀 도장지, 측지 나오는 것을 억제를 한다. 근데 우린 거기까지 할 건 없고 밑에 가서 몇 번 잘라주면 돼요. 처음부터 도장지는 흑색 비닐 프리페이퍼 이 저 큰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좀 잘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자꾸 나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를 파가지고서 흑색 비닐로다가 이제 폭 쏴. 여기 나무서부터 폭 쏴서 여기 속에 못 나오게. 그래 거기를 갖다가 팍 쏴가지고서는 바람도 안 통하게 햇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위에다 다시 흙을 덮어버려 그냥 파묻어버리면. 근데 저렇게 해놓은 비닐가 100년은 안 썩어요. 네, 저 속에 들어가면 저거 구기자 켈찌개나 따로 나올까? 그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흑색 비닐 뿌리 피부로 억제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위와 같이 뿌리 윗부분을 흑색 비닐로 피부하고 TV와 흙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지. 아예 못 나오게끔. 자 이제 그래 아까는 조금 더 할게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했어요. 아까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울타리 재배라는 거.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제 저 두 가지 방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 가서 잘라주는 게 아니라 90cm 정도 가면은 옆으로다가 끈을 맨다든지 이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에 끈을 맨다든지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 붙들어 매주고 구부려가 기역자로 구부려서 한 놈은 이쪽으로 넌 일로 가라고 이쪽에다가 붙들어 매주고 옆으로 크게 하고 옆에 놈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겹치죠. 그죠? 두 포기가 겹쳐요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지들이 옆까지 또 나오면 이제 그건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게 되면은 울타리 같이 돼가는 울타리 같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다고는 성적은 나왔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수목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잘라서 또 나오고 잘라서 또 나오고 계속 여기 또 잘라서 또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지를 갖다가 많이 나와서 밑으로 길게 유인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옆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이게 원줄기를 여기쯤 갔을 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서는 도장지가 막 나왔지만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또 지 가지가 나와 이것들도.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해보세요. 저 구기자 그때 자른 거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기 있는 거 밤에 캐가 그냥 낮에 캐가든지 그러다 갖다가 집에서 심어놓고 깐놈 거 내 거야 네 거야 먼저 본 놈이 임자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목형 재배 방법은 잘 들어보세요. 수목형 재배 방법은 가지 유인 시 이걸 유인할 때 결과지는 열매 달리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뻗어요. 수학 작업이 불편하고 기계와의 어려움이 일반 재보다는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서도 또 이거에 비해서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품적으로 1학 간격은 1.5m 이상으로 하고 5, 60cm 간격으로 30, 처음에 그렇게 심으라 그랬죠. 150에다가 50cm라는데 더 넓게 심어서 튼튼한 지주와 유인줄을 설치, 지주하고 유인줄 이렇게 줄을 설치하고
생육한 신초 중 튼튼한 것으로 골라 키워 주지 2번, 주지 2번은 수고 90cm 정도에서 T자형으로 양쪽으로 유인. 아까 내가 그림 보고 설명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2개 올려서. 그래서 이웃한 줄기가 서로 중집하게 한 다음에 끊어져 버리면은 결과지를 갖다 밑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으면 여기도 끊어줘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야지 여기서 또 나오죠. 이렇게 요 그림에처럼. 그럼 또 끊어져 여기 또 나오고.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 내려오고 이거는 사방으로다가 한 줄만 심어 놓으니까는 이거는 두 포기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여기서 끊어져서 여기서 막 나와서 이거보다는 결과지 수가 많아지죠. 이게 두 포기가 한 군데 모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이거에 비해서 통풍장애 같은 게 더 받아.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한 줄기로 서로 중첩하게 한 후에 적심을 해주고 전지해서, 적심은 끝에 잘라주는 게 적심입니다. 예, 전지는 가지치는 거고, 그래서 유인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수목형이고, 이거는 T자형 울타리. 여기 잘 보면 보일 거예요. 여기 파이프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여기 끊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이거 이제 저 수목형으로 한 거고, 이건 옆으로다가 파이프 된 거는 이렇게 가게 한 거는 T자형 울타리 재배한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그 하우스 안에서 하면은 측창을 전부 열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응? 그러면 푹푹 찌지도 않고 제일 좋은 게 천장만 있으면 비를 안 맞아. 일단 비 안 맞으면 병은 안 나. 비만 안 맞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비 안 맞게 이거 갖다 비닐을 허공에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데서 하면은. 근데 일부러 저 하우스 만들려면 몇 년 농사 지면은 번전될지 모르지만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 포도밭 가보시면 포도밭, 예? 포도밭에 전부 위에 비닐을 씌워놓잖아요. 이렇게 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 대가에서 갖다가 포도밭 그 고랑만 다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냥 공중에 띄워서 비 안 맞게 하느라고. 비만 안 맞으면은 농사 반은 성공이에요. 품이 들어가고 자재가 들어갔지만 충분히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 뭐 기껏 해봤더니 책상 폭만큼 이런 정도만 해서 쭉 그 밭걸에다가 철제로 된 데도 여러 가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농업 기술이라는 게 말이죠. 아이디어 싸움인데 이게 결국엔 비만 안 맞아주면은, 그러고 또 이제 복사열 같은 거를 열을 이용을 하려면 광익을 일을 하면 수박밭에다가 돗자리 깔잖아요. 은박지 깔아놓으면은 그 광량을 또 재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T자형 울타리 재배는 전경, 저번주에 T자형 울타리 재배 전경, 긴 가지 유연으로 수학 작업 및 기계화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엄청 소담하죠, 그죠? 농사 잘하면 이건 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 하면 정말, 오미자도 그래요. 오미자 나중에 오미자도 얘기할 건데, 야, 그런 거 이런 거 보면은 농사 짓고 싶어져. 이거는 잘 된 거 골라 찍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농사는 정말입니다. 재미를 느끼게 해요. 실제 해보면은 이제 집에다가 화분에다 한번 해보시고 금년에 해보고 거기서 또 자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이웃들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다. 요새 브루베리 아는 데가 사면은 한 3만 원이면 사요. 그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3kg 따요. 화분에서도. 그런 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